이게 무슨 냄새야? 한국인한테서 생선 비린내가 나잖아. 우리 애들이 이상한 음식 냄새에 질식하겠어. 당장 쫓아내. 영국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 한국 엄마와 딸. 급식실에 퍼진 한국 음식 냄새 하나 때문에 학부모들까지 학교에 몰려와 정식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놀라운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그 한국 엄마에게 사과까지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경멸하고 배척하던 독일 학부모들이 제발 이것 좀 만들어달라며 부탁한 이유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오늘의 사연에서 확인해보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관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은서예요.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남편과 결혼한 후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려왔어요. 우리 가족은 3명이에요. 남편과 10살 된 딸, 진아, 그리고 저요. 남편은 회사원이었고 저는 전업주부로 진아를 키웠어요. 저는 한국을 떠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 삶은 단순했지만 참 만족스러웠거든요. 동네 길은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을 만큼 익숙했고 시장에 가면 어디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다 알았어요. 길거리에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정겨운 목소리, 저녁이면 가족들이 둘러앉아 밥 먹으며 나누는 이야기들, 그 모든 게 너무나 익숙하고 소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직장 발령으로 갑자기 독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독일은 모든 게 달랐죠. 언어도, 음식도, 심지어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모습까지도요. 한국에서는 가게에 가면 옆 사람과 자연스럽게 말을 주고받고 모르는 사람과도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나누곤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조용하고 예의 바르긴 했지만 서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건 음식이었어요. 제 딸, 진아는 원래 편식 없이 잘 먹는 아이였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반찬을 골고루 먹었죠. 심지어는 나물 반찬들도 말이에요. 그런데 독일 학교에서는 매일 똑같은 음식이 나왔어요. 감자튀김, 소시지, 딱딱한 빵 맛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뭔가 휑한 느낌이었어요. 따뜻한 국물도 없고 다양한 반찬도 없었죠. 진아는 처음엔 적응하려고 했어요. 음식을 조금씩 집어 먹긴 했지만 집에 오면 배고파서 물을 많이 마셨고 저녁을 더 많이 먹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엄마 혹시 도시락 싸주면 안 돼요? 학교 급식이 너무 맛이 없고 맨날 똑같아서 배고파요.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독일 학교에서 한국식 도시락을 가져가도 괜찮을까? 혹시 친구들이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그런데 진아의 눈빛을 보니 간절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우리 진아가 힘들어하지 않도록 해줘야겠다고요. 부엌에 서서 재료를 하나씩 꺼냈어요. 바삭한 김, 갓 지은 따뜻한 밥, 얇게 썬 당근과 단무지, 계란, 햄까지 정성껏 말아서 한 입 크기로 썰자 고소한 참기름 향이 주방을 가득 채웠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익숙한 냄새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내일 우리 진아는 이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 갈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도시락이 우리 아이에게 한국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느끼게 해줄 수 있겠죠. 다음 날 진아는 점심시간이 되자 급식실로 걸어갔어요. 다른 날보다 점심 도시락을 좀 더 꼭 쥐고 있었죠. 식판이 부딪히는 소리, 친구들의 이야기 소리, 그리고 가끔씩 터지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진아는 빈자리를 찾아 긴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도시락 뚜껑을 열었어요. 뚜껑을 열자 참기름과 구운 김 냄새가 퍼졌어요. 한 입 먹으려던 순간 진아의 도시락 위로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저게 뭐야? 금발 머리를 따은 리나가 진아의 점심을 빤히 바라보며 코를 찡그렸어요. 왜 까만 종이로 쌓여 있어? 순간 머뭇거렸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몇몇 친구들이 고개를 돌려보고 있었어요. 진아는 침을 꿀꺽 삼키고 용기를 내서 대답했어요. 이거 김밥이에요. 밥이랑 계란, 햄, 야채가 들어있어요. 한번 먹어볼래요?
리나는 코를 찡그리면서도 더 가까이 들여다봤어요. 뭔가 이상하게 생겼는데. 스시 같은 거야? 비슷해요. 그런데 생 건 아니에요. 다 익힌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리나는 진아가 한 조각을 집어 한 입 먹는 걸 보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김밥 한 개를 집어들었어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죠. 그러더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오,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옆에서 제이크가 다가왔어요. 나도 한 입만. 그 순간 진아의 도시락 주변으로 친구들이 모여들었어요. 여기저기서 손이 뻗어오더니 순식간에 김밥 조각들이 사라졌어요. 안경을 쓴 에밀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거 너희 엄마가 만든 거야? 완전 맛있다. 응. 엄마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들어 주셨어요. 진아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너희 엄마 진짜 요리 잘하신다. 다른 친구가 입안 가득 김밥을 넣고 말했어요. 식당 차려도 되겠어. 진아는 웃었어요. 그리고 마음 한쪽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사 온 뒤 처음으로 진아는 이상한 점심을 먹는 새 친구가 아니었어요. 진아는 맛있는 음식을 가져온 친구였어요. 그리고 그걸 다들 좋아해 줬어요. 점심시간이 끝날 즈음 진아의 도시락은 텅 비어 있었어요. 정작 진아는 2개밖에 못 먹었지만 그게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거든요. 친구들과의 사이에 있던 작은 벽이 조금은 허물어진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오자마자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친구들이 제 점심 엄청 좋아했어요. 다들 맛있다고 했어요. 숨이 차게 말했어요. 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김밥이 그렇게 인기 있었어? 진아는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친구들이 엄마한테 식당 차리라고 할 정도였어요. 내일도 더 가져오래요. 많이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엄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혹시 다른 부모님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고, 혹시 누가 알레르기가 있으면 어떡해. 진아는 입을 삐죽 내밀었어요. 하지만 엄마 친구들이 진짜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뭔가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엄마는 진아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시더니 부드러운 손길로 진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알겠어. 그럼 이렇게 하자. 내일도 조금 더 싸줄 테니까 내가 조심해서 나눠줘야 해. 억지로 먹이진 말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바로 멈추고. 알겠지? 진아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약속할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고 정성스럽게 김밥을 말았어요. 하나하나 예쁘게 말아 자르는 저의 손길을 진아가 가만히 바라봤어요. 빠르고 익숙한 움직임이었지만 그 속엔 따뜻함이 가득했죠. 진아는 가슴이 뭉클해진 듯 활짝 웃고 있었어요. 어쩌면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함께 나누고 특별한 순간을 공유하고 새로운 곳에서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도 있겠죠. 학교에 가기 위해 가방을 멜 때 오늘따라 점심 도시락이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안엔 단순한 김밥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정성과 사랑 그리고 친구들과 나눌 기쁨까지 담겨 있었어요. 진아는 빨리 점심시간이 오길 기다렸어요. 하지만 진아가 집에 돌아왔을 때 뭔가 걱정이 있는 듯했어요. 평소 같으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하곤 했는데 오늘은 조용했어요. 밥상에 앉아도 젓가락으로 밥을 이리저리 옮기기만 하고 거의 먹지를 않았어요. 진아야, 무슨 일 있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잠시 망설이던 진아가 조그맣게 중얼거렸어요. 애들이 내 도시락 냄새 이상하대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진아가 집에서 싸간 도시락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저도 기뻤는데 그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누가 그런 말했어? 그냥 언니, 오빠들이요. 진아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내 도시락 뚜껑 여니까 웃으면서 생선 냄새 난다고 했어요. 한숨이 나왔어요.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았어요. 진아의 김밥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다른 학년 아이들도 관심을 보였거든요. 대부분은 신기해하고 먹어보고 싶어 했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나 봐요. 처음엔 그냥 아이들끼리의 일이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진아를 학교에 데려다 주다가
두 어머니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이 외국 음식 문제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한 분이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반 아이들 절반이 급식 안 먹고 도시락만 먹는데요. 그거 누가 시작한 거예요? 다른 분이 물었어요. 그 한국에서 온 여자아이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제 딸을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학부모 회의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어요. 학부모 대표인 안나 밀러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급식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급식을 무시하고 외국 음식을 먹고 있어요. 몇몇 부모님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이었어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학교 영양사인 소피아 베커 씨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어요. 그럼요. 저희는 엄격한 기준을 따르는 전통적인 독일식 급식 메뉴를 운영하고 있어요. 한 가지 외국 음식을 허용하면 다음엔 또 어떤 음식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한 학생이 학교의 식문화 전체를 바꿀 순 없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어요. 진아의 점심이 정말 문제였던 걸까요? 진아는 누구에게 강요한 적도 없고 뭘 바꾸려 한 적도 없었어요.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싶었을 뿐인데요. 그날 밤, 진아가 김밥을 싸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비닐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싸고 예쁘게 자르면서도 표정은 밝았어요. 진아는 학부모 회의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가 싸온 도시락이 논란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진아에게 김밥은 그냥 김밥일 뿐이었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뭔가 해야 한다는 거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 강당이 가득 찼어요. 학부모들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고 선생님들은 서류를 정리했어요. 학생들은 긴장한 듯 몸을 굳힌 채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마치 폭풍이 몰려오기 직전처럼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먼저 학부모 대표인 안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안경을 고쳐 쓰고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또박또박 말했어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을 먹어야 해요. 균형 잡힌 식단이고 독일 전통을 따르고 있어요. 우리는 늘 그래 왔잖아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작은 동조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어요. 그때 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손이 약간 떨리는 듯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의 걱정을 이해해요. 저는 강당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제 딸은 급식을 대체하려던 게 아니에요. 단지 익숙한 음식을 먹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분명히 좋아하고 있잖아요. 일부 학부모들은 찡그렸지만 몇몇은 망설이는 듯 보였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어요. 그러자 학교 영양사 소피아 씨가 일어났어요. 처음엔 저도 의심스러웠어요.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김밥에 대해 찾아보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건강하고 균형 잡혀 있고 먹기도 편하더라고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한 입에 다 들어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원하는 식사가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몇몇 학부모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강당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상치 못하게 뒤쪽에서 한 어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우리 아들도 김밥을 먹어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안나 씨보다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그리고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다른 학부모도 말을 보탰어요. 우리 딸은 집에서도 김밥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조르더라고요. 강당을 가득 채웠던 긴장이 조금씩 풀리고 대신 호기심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안나 씨는 팔짱을 낀 채 여전히 단호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긴 독일 학교예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 명의 아이 때문에 우리가 급식을 바꿔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소피아 씨가 미소 지었어요. 한 명의 아이를 위해 바꾸는 게 아니에요. 모두를 위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세계 음식의 날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그날은 각국의 음식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김밥, 다음엔 이탈리아의 파스타, 터키의 피데, 프랑스의 크레페 같은 음식들도 좋겠죠. 강당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간단한 제안이었지만 그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처럼 느껴졌어요.
그러자 천천히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명, 또 한 명. 결국 제안이 승인되었어요. 저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앞줄에 앉아있는 딸을 바라보았어요. 딸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이내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어요. 김밥이 단순히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더 큰 문을 열었어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이해와 배려로 가는 문이요. 학교 교내식당 안은 활기로 가득했어요. 오늘은 첫 번째 글로벌 런치데이였고 한국이 그 주인공이었어요. 지글지글 익어가는 불고기의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고 따뜻하고 감칠맛 나는 잡채 향이 함께 어우러졌어요. 식당 한가운데 놓인 긴 테이블에는 가지런히 정돈된 김밥이 반짝이는 조명 아래 먹음직스럽게 놓여 있었어요. 천장에는 한국 전통 무늬가 그려진 화려한 깃발들이 걸려 있었고 몇몇 학생들은 한복까지 차려입어 분위기를 더했어요. 배경에서는 조용히 케이팝 음악이 흐르면서 잔잔한 흥을 돋웠어요. 저는 카운터 뒤에서 학생들이 쟁반을 들고 앞으로 나오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오늘 아침 식당 직원들에게 각 요리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직접 알려드렸거든요. 학교 영양사인 소피아 씨는 처음엔 낯선 재료들을 보고 약간 난감해하셨어요. 하지만 불고기를 한 입 맛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죠.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점심시간이 됐어요. 학생들은 신기한 듯 음식을 바라보면서 조심스럽게 선택했어요. 어떤 친구들은 김밥을 가리키며 친구들과 속닥였고 어떤 친구들은 무엇을 먼저 먹어야 할지 망설였어요. 그 중에서도 안나 씨는 줄 가장 끝에 서 있었어요. 그녀는 학교에서 가장 까다로운 입맛을 가진 친구로 유명했어요. 늘 똑같은 샌드위치만 먹고 조금이라도 낯선 음식은 피하곤 했거든요. 그런 안나가 접시를 꼭 쥔 채 다른 친구들이 김밥과 잡채를 담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김밥 한 조각을 집었어요. 제가 그녀의 망설이는 모습을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이거 초밥이랑 비슷한데 안에 있는 재료들이 다 익혀진 거예요. 분명 맛있을 거예요. 안나는 반신반의하며 한 입 깨물었어요. 그리고 눈을 크게 떴어요. 천천히 씹더니 다시 한 입 더 먹었어요. 이거 맛있어요. 안나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식당 곳곳에서 비슷한 반응들이 터져 나왔어요. 피자만 먹던 제임스는 입안 가득 잡채를 넣고 있었고 절친인 리사와 마리아는 젓가락질하는 게 재밌다며 깔깔 웃었어요. 심지어 피셔 아저씨까지 불고기를 드시면서 만족스럽게 끄덕이고 계셨어요.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라면 음식물 쓰레기통에 가득 쌓였을 잔반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학생들은 더 먹고 싶다며 추가로 음식을 받아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음식이 남지 않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에 대해, 음식에 대해, 그리고 새로운 맛을 경험하는 게 생각보다 즐겁다는 이야기를요.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단순히 친구들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한 게 아니라 제 고향의 따뜻한 한 조각을 나눈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친구들은 그걸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세계 점심의 날은 단순한 학교 행사를 넘어 하나의 움직임이 되었어요. 매달 학생들은 이번에는 어떤 나라의 음식이 나올지 기대하며 기다렸어요.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배우기도 했어요. 선생님들은 음식 뒤에 숨겨진 역사와 전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크리미한 파스타와 바삭한 브루스케타가 나왔고, 터키에서는 진한 케밥과 달콤한 바클라바가 소개됐어요. 제일 인기가 있는 음식은 한국의 김방이었어요. 김밥은 접시에서 순식간에 사라졌죠. 멕시코의 형형색색 타코는 모두가 한 번 더 먹고 싶어 했어요. 어느 날 오후, 학생들이 점심을 마치고 있을 때였어요. 학교의 문화 코디네이터인 헬레나 슈미트 씨가 환한 얼굴로 저를 향해 달려왔어요. 은서 씨, 이거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베를린 교육청에서 우리 프로그램 이야기를 들었대요. 너무 좋아해서 이걸 시 전체의 다른 학교로 확대하고 싶어 한대요.
저는 눈을 깜빡이며 그녀의 말을 되새겼어요. 다른 학교에도요? 네. 그리고 우리 학교를 모델로 삼고 싶어 해요. 심지어 예산을 지원해서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는데요. 믿어지세요? 은서 씨가 시작한 일이 이제 베를린 전체로 퍼질 수도 있어요. 머리가 어지러질했어요.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저 제 딸을 위해 준비했던 도시락이 이제는 도시 전체의 프로젝트로 커지고 있었어요. 처음 진아가 이 학교에서 혼자 밥을 먹던 날이 떠올랐어요. 낯선 나라에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해 힘들어했던 진아. 그런데 지금은 그 학교가 학생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을 이끌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진아와 함께 평소처럼 공원을 걸었어요. 저녁 공기는 선선했고 바람에 나무잎들이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진아는 제 손을 꼭 잡고 흔들면서 경쾌한 발걸음을 옮겼어요. 엄마,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게 그냥 김밥 한 줄에서 시작된 거라니. 저는 웃으며 진아의 손을 살짝 쥐었어요. 가끔은 작은 것들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기도 해. 무언가 거창한 걸 할 필요는 없어. 우리가 좋아하는 걸 나누기만 해도 돼. 그러면 세상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거든. 진아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어요. 다른 학교 친구들도 우리처럼 느끼게 될까요? 그랬으면 좋겠다. 서로의 음식을 맛보면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연못 앞에 멈춰서서 오리가 물 위를 미끄러지듯 헤엄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부드러운 분홍빛과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이 순간을 마음속에 새겼어요. 이 모든 게 한 끼 식사에서 시작됐어요. 엄마의 사랑, 딸의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받아준 학교 덕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변화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퍼지고 있었어요. 우리 머리 위로 독일의 하늘이 끝없이 펼쳐졌어요. 맑고 환한 그 하늘처럼 우리 앞에 놓인 미래도 그렇게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작은 김밥 한 줄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처음엔 단순히 딸을 위해 싸준 도시락이었지만 결국은 한 학교의 문화를 바꾸고 더 나아가 독일 전체의 교육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익숙하게 먹던 음식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참 감동적이죠. 결국 음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다리가 되는 것 같아요. 진아와 친구들이 김밥을 나누며 마음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일상 속에서 작은 나눔을 실천하면 어떨까요? 음식이든 문화든 마음이든 말이에요. 여러분은 외국에서 한국 음식을 소개해 본 경험이 있나요? 어떤 반응을 받으셨나요?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타문화와의 교류 속에서 느꼈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언제였나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음식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